안녕하세요. 자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33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하죠. 오늘은 쿨롱 법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점전하들 사이의 전기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다룬 적이 있지만 아직도 이 점전하들 사이의 전기력, 전기장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질문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것을 한번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전하들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QA, QB, QC가 이제 있는데 QA와 QB는 30cm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QA하고 QB가 D는 30cm 떨어져 있을 때 여기 세 번째 전하를 또 하나 갖다 놓는데 QB에서부터 X만한 거리에 있을 때 세 번째 전하 QC를 어디에 놓으면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또 만약에 두 번째 전하가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이었는데 그것을 플러스 1 마이크로 쿨롱으로 바꾸면 세 번째 전하를 어디에다 놓아야지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쿨롱 법칙 적용해서 푸는 문제죠. 또 다른 두 번째 직선 위의 세 점전화 문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X축 위에 세 점전화 QA, QB, QC가 놓여 있다. 인접한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는 같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둘 다 D식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양전화, QA는 양전하고 QB하고 QC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Q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Q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질문입니다. QB는 양전하인가 아니면 음전하인가? 그리고 QC의 전하량은 절대값입니다. 전량은 QA보다 더 큰가 아니면 더 작은가? 그리고 QC에 작용한 전기력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쿨롱 법칙으로부터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선 위에 세 점전화가 있었다면 이번엔 평면 위에 있는 세 점전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전화가 QA, QB, QC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두 개는 X축 위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X축, Y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QB와 QC가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리고 원점에 QA를 갖다 놓으면 그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전화들이 3차원 공간에 놓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세 점전화가 있는데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 QC가 놓인 031은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리고 이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네 문제를 이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풉니까? 쿨롱 법칙을 적용하죠. 쿨롱 법칙은 우리 흔히 아는 것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2 였습니다. 이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전체가 하나의 상수로 우리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쿨롱 제곱 이게 SI 단위로 표현했을 때 그 값이 8.99 곱하기 10의 9승이다. 또는 간단하게 9 곱하기 10의 9승 이래도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물리량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상수는 진공의 전하들이 놓여 있을 때만 이 비례상수를 씁니다. 만약에 점전하들이 물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입실론 자리에 물의 유전율을 써야지 됩니다. 근데 공기에 놓여 있을 때는 공기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하고 99.99% 같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전하들이 있을 때는 그냥 진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쿨롱 법칙을 사실은 쿨롱 법칙은 벡터식이니까 힘이 벡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기준계를 이렇게 그리고 Q1과 Q2가 있다고 할 때 Q1까지의 위치 벡터를 원점에서 거기까지 그린 거죠. R1이라고 하고 Q2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Q2까지의 위치 벡터를 R2라고 하면 자, 저 쿨롱 법칙은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먼저 Q2에서 Q1을 가리키는 벡터 Q1에서 Q1까지의
그 Q2에서 Q1까지의 벡터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거죠. R1 빼기 R2인데 이것의 크기가 바로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R1 빼기 R2의 절대값은 바로 두 전하 사이,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전하, 그 R1 빼기 R2를 그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이건 크기가 1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건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인데 어디에서 어디를 향합니까? Q2에서 Q1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Q1을 향하면 Q1 그러니까 R1 빼기 R2, 그것을 갖다가 R1 빼기 R2의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쿨롱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쿨롱 법칙은 Q2가 Q1을 잡아다니는 전기력이 있고 Q1이 Q2를 잡아다니는 전기력이 있겠죠. 이 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먼저 F12라고 이렇게 쓴 거는 나중 두 번째 거가 원인, 첫 번째 거가 대상. 그래서 Q2가 Q1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Q2가 Q1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F12는 4파 입실은 제곱분의 1 하고 거리의 제곱을 Q2가 Q1에 작용하니까 나중 걸 먼저 씁니다. R1 빼기 R2의 제곱 분의 Q1, Q2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R1 빼기 R2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바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저 R제곱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해당합니까?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단위 벡터는 Q2에서 Q1 쪽을 향하는 거죠. 근데 Q2에서 Q1 쪽을 향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청력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작용할 때도 있겠죠.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이 부호 가지고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Q1하고 Q2가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Q2에서 Q1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지금 저 화살표 방향하고는 다르게 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Q1하고 Q2가 부호가 반대면 지금 저 화살표 방향과 같은 그런 방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쿨롱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적용하는, 저 식을 적용해도 값을 구하겠지만,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이해할 것 같으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잘 이해할 것 같으면 복잡한 문제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그 쿨롱 법칙을 적용하려면 기준계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점전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점을 정하고, 그래서 원점을 QA가 있는 것을 원점으로 하겠어요. 여기에 전화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잡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전화에 대한 위치 벡터가 간단하게 표시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축을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축을 X축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이 바로 기준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전하 QC를 어디에 놓았을 때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쿨롱 법칙 이걸 적용하는데,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여기서 F1, 2는 2가 1에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C라고 하면 이 FC는 사실은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QB가 QC에 작용하는 거, QA가 QC에 작용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먼저 QA가 QC에 작용하는 건 FCA, 그 다음에 QB가 QC에 작용하는 건 FCB 이렇게 쓸 것 같으면 FCA는 여기다가 1자리에 C를 쓰고 2자리에 A를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자리에 C를 쓰고 2자리에 A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1자리에 C를 쓰고 2자리에 B를 쓰면 되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을 이 기준계를 보고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할 예정입니다. 이거 대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위치 벡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RA는 어떻습니까? RA는 원점이라고 잡아놨으니까 RA가 있는 데가 원점이죠. 이게 0이 됐습니다. RB는 어떻습니까? X축만 있는데 거리가 D죠. 그래서 DX hea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 더하기 X에 X헤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RC 빼기 RA가 있죠. 그래서 RC 빼기 RA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A는 0이니까 RC 빼기 RA는 그냥 RA하고 RC하고 같고, 그래서 D 플러스 X에 X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요거의 크기는 D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QA와 QC 사이의 거리는 D 플러스 X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걸 아래 거로 나누니까 그냥 X헤드.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플러스 X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거 RC 빼기 RB가 필요하죠. 그래서 RC에서 RB를 뺐더니 이건 X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크기는 X의 절대값 이렇게 취해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D 더하기 X는 지금 그냥 썼지만 요 X 하나만 있을 때는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절대값, 거리는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취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벡터는 X가 지워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X의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분의 X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구한 걸 가지고 무엇을 구하냐면 그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 대입했어요. 그래서 RC 빼기 RA는 D 플러스 X의 제곱이고 단위 벡터는 X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그냥 X니까 X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은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벡터는 X 절대값분의 X의 X헤시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일 X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0으로 놓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앞에 저 상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저 가운데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요것이 이제 0이 되어야지 되죠. 근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QA는 4 마이크로쿨롱, 마이크로쿨롱이란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죠. QB는 마이너스 1 마이크로쿨롱,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데 그냥 마이너스 마이크로쿨롱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D는 30cm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걸 계산할 때 이제 SI 단위로 쭉 계산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거리만 구하라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단위를 그대로 집어넣더라도 마지막 답을 센티미터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대입해 볼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X는 0보다 커야지만 이게 0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QB가 0보다 작죠. 이게 음전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항은 0보다 큰 항이니까 여기다 무엇을 더해서 0이 되려면 X가 0보다 커야지 QB가 음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0보다 크면 X 해분의 X가 플러스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플러스 1로 바꿔서 이렇게 써놓고, 요게 여기 이제 음전화까지 다 집어넣고 숫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30cm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죠. 양변에다 이렇게 4x 제곱은 30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그건 x의 제곱 더하기 60x 더하기 9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더 간단히 3x 제곱 빼기 60x 빼기 900 이렇게 되는데, 요건 다시 또 더 간단히 3으로 양변을 나눌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뭘 합니까? 답을 바로 구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0 또는 x는 30인데 여기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조건이니까 답이 무엇이겠어요? x가 30cm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두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두 번째 QB를 마이너스 1 마이크로쿨롱에서 플러스 1 마이크로쿨롱으로 바꾸면 세 번째 전화를 어디에 놓아야 QC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QB를 양전화로 바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걸 어디에 놓아야 될지는 대략 정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QA가 양전하고 QB가 음전하라고 한다면 Q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QA도 양전하고 QB도 양전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다 청량이니까 요 QC는 어디에 있어야지 0이 되냐면 요거의 중간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까 한 식을 그대로 하면 아직까지는 그대로 다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구한 거 그대로 여기서 요거만 양전하로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 QB만 양전하로 이제 하면 되죠. 그대로 다 써도 되니까 요 안에 게 0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0이 되려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QB가 양전하니까 요게 0이 되려면 X가 반드시 어때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D가 QB가 플러스일 것 같으면 X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지만 이게 0이 될 수가 있겠죠. 저 QB가 양전하니까. 그럼 그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절대값분의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 된 거 요게 0이 되어야지 되니까 봤더니 어떻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죠. 아까는 어떻습니까? QB가 음전하였고 이번에는 양전하였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식 풀어가지고 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무엇이 답이겠어요? X가 마이너스 10cm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고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QC가 QB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위의 세 점전화를 다른 문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세 점전화가 있는데 QA는 양전하다라고 하는 것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QB하고 QC는 뭔지 모르고 요 둘 사이의 거리가 D로 다 같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Q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고 Q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쿨롱 법칙을 적용해서 QA하고 QB를 구해 놓으면 그러면 답을 구하는 무슨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기준계를 정하는데 기준계 정할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X축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기준계 정하려면 뭐만 정하면 되겠어요? 원점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A가 있는 것을 원점으로 정하겠어요. 그리고 먼저 Q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근데 우리 조건이 뭐였냐면 FA는 0이고 그 다음에 FB는 0보다 작다. 요 FB의 크기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벡터 표시 없죠. 요게 0보다 작으면 요 부호가 바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은 FB는 바로 마이너스 X축을 향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A는 어떻게 됩니까? FAB 더하기 FAC 그러죠. 그래서 아까 1회짜리에 A 넣고 2회짜리에다가 B도 넣고 C도 넣고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RA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RB는 뭐가 됩니까? DX 햇이 되죠. RC는 뭐가 됩니까? EDX 햇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보다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RA-RB는 이번에는 RA가 0이고 0에서 마이너스 DX 했으니까 마이너스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D가 되겠죠. 부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RA 빼기 RC 하면 요거 마이너스 ED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ED고 여기 단위 벡터는 역시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FA를 먼저 구하면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X에 떼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X에 떼으니까 우리 무엇으로 더 뽑아낼 수가 있어요? D제곱 분의 1하고 마이너스 X에를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 가운데 QB 더하기 4분의 QC인데 맨 앞에 있는 건 0이 아니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요 안에 있는 요 조건이죠. QB 더하기 4분의 QC가 0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첫 번째 조건 이용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Q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야 되겠죠. Q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FBA 더하기 FBC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1자리에 B 집어넣고 2자리에 A 넣었다 C 넣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꼴이 되겠어요. 그러면 RA, RB, RC는 아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RB 빼기 RA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RB 빼기 RA는 DX가 되죠. 그리고 그 크기는 D가 되니까 단위 벡터는 뭐가 돼요? 플러스 XZ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할 때는 RB 빼기 RC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이너스 DX입니다. 그래서 그건 크기는 D니까 요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여기 마이너스 x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잡아 뺄 게 있죠. 그래서 x 햇 나누기 d제곱을 뺄 것 같으면 qa 마이너스 qc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 무엇을 얻습니까? qa는 qc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아직은 qa, qc의 부호를 모르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두 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fa는 0이라는 데서부터 qb 더하기 4분의 qc는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fb는 0보다 작다는 데서부터 qa는 qc보다 작다는 거. 이건 양전화, 음전화를 이제 그 전화 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양전화, 음전화, 부호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qb는 양전화인가 아니면 음전화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거 가지고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아냐면 qa가 양전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a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 의해서 qc가 qa보다 더 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qc도 양전화야지 되겠죠. 그래서 qc가 양전화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식에 의해서 다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일식에서 qc가 양전화면 이게 0이 되니까 qb는 뭐가 되겠습니까? qb는 음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qb는 음전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QC의 전하량의 크기입니다. 부호 따지지 않고. 그러면 QA의 전하량보다 더 큰가 아니면 더 작은가. 이건 지금 2번식만 가지고 간단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QC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식에 의해서 QB가 음전하면 일식 보겠어요. QB가 음전하면 QC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을 더해서 양이 되려면 QC는 양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QC가 양전하라는 걸 알면 이 식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둘 다 QA도 양전하고 QC도 양전하는데 QC가 QA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QC의 전하량이 QA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이거는 플러스 X 방향을 향하는가?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QC에 작용하는 전기력, 아까 한 것처럼 FC는 FCA 더하기 FCB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1에는 C 집어넣고 2에는 A하고 B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두 식. 이렇게 하기 위해서 RA, RB, RC는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번에는 RC 빼기 RA를 구해야 되죠. RC 빼기 RA는 EDX고, 그 다음에 거리는 ED니까 요거 단위 벡터는 플러스 X 해십니다. 그리고 RC 빼기 RB 하면 이건 DX죠. 그러니까 요것도 D가 되고, 요거 단위 벡터는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원식에다 다 대입할 것 같으면 FC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 다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또 이것도 잡아 뺄 게 있죠. 뭘 잡아 빼면 되겠어요? X 햇과 D제곱을 잡아 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4분의 QA 더하기 QB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 앞에서 구한 걸 이용할 게 있습니다. 뭘 이용하냐면 QB 더하기 4분의 QC는 0이고 QA는 QC보다 작다는 걸 이용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QB는 4분의 QC라는 걸 이용할 수가 QB는 마이너스 4분의 QC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QB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또 빠지고 QA 마이너스 QC인데 QA 마이너스 QC는 여기서부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QA 마이너스 QC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게 0보다 작지 않으면 플러스 X 방향인데 QA 마이너스 QC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선 위에 세 점전화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풀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서 일단 중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직선 위에 이렇게 세 점전화가 있을 때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가지고 답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기를 몇 번 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푸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간단하게 풀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복잡한 문제도
모두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 지금 우리 직선 위에 세 점전화가 있는 걸 좀 어렵게 풀었지만 원칙대로 풀었습니다. 원칙대로 백타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이 백타식 이용하는 방법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 복잡한 문제도 다시 말하면 점전화가 평면 위에 있든지 3차원 공간에 있든지 할 때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힘을 표시했죠. 힘을 표시했을 때 FC는 FCA 더하기 FC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RA, RB, RC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RA 마이너스 RB 뭐 이런 거 구하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죠. 자, 이런 순서를 할 것 같으면 점전화들 사이의 전기력 문제는 못 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바로 다음 시간에 3번과 4번을 풀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